안녕하십니까. OIC 비즈니스 오너 문유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비만 해결을 위한 근본 다이어트, 즉 혈당 다이어트. 최이은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죠. 클린 바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이 아이 보겠습니다. 10대 초반의 아이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한국의 체형도 이러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제가 1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체형은 한국에서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1997년에 비만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비만은 질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유행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단지 옷이 안 맞고 예쁘지 않고 짜증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비만은 유행병이고 꼭 치료가 필요하고요. 정말 낫기 힘든 만성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자꾸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냥 내가 뭐 좀 불편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미국 의사협회는 비만은 중재를 해드려야 됩니다. 중재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태생리적 문제가 동반하게 되는 질병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는 평생 해오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첫 번째 1세대들 어떻게 했었죠? 네, 칼로리 다이어트 했었습니다. 네, 식이요법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확 줄이고 그리고 체중계를 하루에 몇 번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죠? 네, 살 빠지던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했죠? 2세대 때 체지방으로 다이어트. 네, 체지방이 문제다. 이거 먹는 걸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네. 이때 나온 게 인바디.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코로나 전이었던 것 굉장히 많이 폭발하셨던 것 같은데요. 헬스 문화, 헬스장 문화, 그리고 뭐 개인 PT도 받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칼로리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살이 너무 안 빠져서 힘들어서 3세대 다이어트가 나온 게 바로 호르몬이 문제구나. 이거는 나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호르몬, 약물로 나의 뇌를 식욕을 없애버려야겠다. 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뭐죠? 가장 핫한 약물이요? 바로 위고비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다이어트도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위고비라는 게 한두 번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호르몬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맞아줘야 되고 또 맞다가 안 맞게 되면 또한 요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바로 4세대 다이어트. 그만큼 우리 인류도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경험도 그리고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야만 나의 혈당이 다이어트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차츰 이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만성 대사 질환 정말 많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쓰리고, 네, 당뇨, 고지혈, 고혈압. 네, 나의 몸이 만성이 됐고요. 네, 이러한 병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면 되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혈약 혹은 혈압약에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5년, 10년 지났더니 치료가 되던가요? 처음에는 받았던 약이
3알, 5알이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 미팅을 하다 보면 혈압약 20년 이상 드셨다 하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당연하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약으로 치료가 되던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고객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치료될 수 없습니다. 합병증을 뒤로 단지 미룬 것뿐이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이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대사질환의 1등 공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좋아하셨던 액상과당, 네, 대표적으로 콜라, 사이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을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죠. 이게 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네, 밑에 잔잔하게 녹색으로 깔려 있던 일반적인 혈당 50이라는 그 수치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급격한 혈당 상승의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침에 브런치 카페 못지않은 잼바른 빵과 과일과 요거트 이렇게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췌장에서 인슐린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뭐 주스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아침에 많이 아침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이 들어오면 더 이상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지방으로 바뀝니다. 네, 지방이 저장돼서 살이 찌는 거고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인슐린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 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은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욕은 자꾸 폭발하고 지방은 저장하고 악순환이 되죠. 바로 나의 몸 중에 호르몬이 교란이 돼서 뿌리 깊은 대사성 질환이 걸리게 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면 추락할 때는 또 느낌이 오죠.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추락하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반응성으로 저혈당이 오는 겁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 쓰러질 것 같고 특히 식후에는 너무 잠이 오고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네, 당연히 일에 능률도 저하되겠죠. 그런데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허기지고 또 배고프고 간식과 과식을 달달한 거를 항상 나의 주머니에 가방에 혹은 사무실 책상에 한 켠에 놓게 되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우리 다 염증 무서운 건 아시잖아요. 네, 이유 모를 피부 트러블, 여드름, 뾰루지, 습진, 알러지, 쥐젖. 우리가 이런 피부 트러블을 단지 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걸쳐서 나의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장도 굉장히 더부룩해지고 소화불량, 설사와 변비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나는 자도 피곤하고 자꾸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살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피에 당도 많이 떠다니지만 인슐린도 많이 떠다니는 것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산화, 그리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이 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인슐린이 고장이 났거든요. 이때 바로 지방이 저장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요, 렙틴 저항성도 생깁니다. 네, 렙틴이라는 것은 나의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데요. 제가 밥을 먹는데 이제 배가 부를 때가 됐어요.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주인아 이제 그만 먹어. 너 배 부르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배 부르니까 그만 드세요라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지방세포에서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뇌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식욕 조절이 안 되면서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저분은 막 이 밥을 2그릇을 먹어, 3그릇을 먹어, 과식하고 폭식하는 분들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증상, 배가 나오는 현상,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이제 고장이 났구나. 나의 인슐린이 이제 고장이 났구나. 나의 렙틴이 고장이 났구나. 나의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나부터서 알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죠. 당뇨병은 그냥 약 먹으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식단을 통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식단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 박용우 박사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비만 된 거야. 그만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내 몸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된 거고 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망가졌다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지방간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나의 뱃살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식이 조절 조금 해서 운동해서 안 먹어서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그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지방간 수치라고 했죠. 이 그림은 간이 그 지방으로 둘러싸여진 그림인데요. 정상간은요, 지방이 5%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할 때는 이 지방이 간에 축적된 정도가 5%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에 지방이 20% 이상 축적이 돼야만 초음파를 봤을 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은의 그 3주 프로그램, 나의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혈당 관리를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3주 프로그램입니다. 클린바디가 추구하는 4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시간 공복하고 7시간 숙면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몸을 망가진 생체 리듬을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고요. 해독 신호를 받는데 8시간, 그리고 내 몸이 해독을 작용하는데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12시간은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12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까지 최소한 12시간 단식하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 브렉퍼스트는 단식을 끊는다라는 바로 아침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는 알코올과 액상, 과당, 설탕, 밀가루, 튀김, 과일을 끊습니다. 네, 평생 끊는 거 아니죠? 1년에 3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과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매일 12시간 공복하고 우리가 21일 동안 하는 2주차, 3주차에는 주 1회
24시간 공복을 하면서 단백질 페이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 식초 섭취와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다이어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평생 다이어트고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정말 안 먹어본 게 없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라고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그동안 잘못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 다이어트, 즉 바로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정한 혈당 다이어트가 성공이 될 때야 우리가 성공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체이은에서 클린바디 20일 챌린지 진행하고 있지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최고의 감량 결과를 보여주신 1, 2, 3등 주인공에게 푸짐한 경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1등은 어떤 상품이냐면 ORC 패키지 220만 원이고요. 2등 2명 ORC 패키지 110만 원, 그리고 3등 3명 슬림 한 끼 한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들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1월 13일 날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단톡방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거고, 클린바디 3주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정말 그 고급지고 휴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클린바디를 도와주는 21일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브로셔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이은의 그 몰에 가시면 사업자 그 보조용품에 가서 구매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네, 21일의 프로그램 혈당 다이어트를 하실 때 드시게 될 제품입니다. 클린제로, 클린온, 점프업, 적송 플러스, NO365 매일 먹는 콜라겐 슬림 한 끼가 되겠는데요. 네, 클린 제로는요, 알칼리수, 수소수 그리고 육각수로 빠른 노폐물 배출을 도와드립니다. 네, 클린 원은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환경을 개선하고 간까지 재생하고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적송 플러스는 강력하게 혈액을 디톡스하고 혈관도 튼튼하게 강화시켜주고 혈당도 조절시켜 드립니다. NO365는 혈관 확장하고요, 네, 피 맑게 하고요, 네, 항상성, 나의 모든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근육이 정말 중요하죠. 근육 생성을 해주는 NO365입니다. 그리고 슬림 한 끼는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분리유청이고요, 굉장한 양질의 품질의 단백질이 바로 슬림 한 끼입니다. 그리고 점프업, 김치 유산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90% 살아갑니다. 장 건강 개선과 멀티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콜라겐, 흡수가 빠른 동물성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PC 콜라겐 많이 드셔왔잖아요. 하지만 체이은의 콜라겐은 굉장한 기술력으로 흡수가 빠른 동물성 콜라겐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챌린지 일정입니다. 1주차는 비우는 주간입니다. 2주차는 가속기라고 해서 속도를 붙여주는 거고요. 3주차는 안정 유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준비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2주차, 3주차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복을 하기 때문에 그 공복하는 날을 제외하고 필요한 준비물이 되시겠습니다. 클린바디를 진행할 때는 정면, 후면, 측면, 이것을 바로 눈바디라고 하고요. 인바디는 여러분이 보건소나 그 헬스장 그리고 국민건강센터 같은 곳에 가시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인바디 다들 한 번쯤은 검사해 보셨죠? 네, 인바디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뭐죠? 수분이 있고요, 지방, 단백질,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분석을 해서 단지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내 영양 상태가 좋은지, 몸이 부어 있는지, 뼈가 튼튼한지 등
인체 성분의 과부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요. 100점을 기준으로 80점 정도 넘으면 보통이고 80점 미만이면 건강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인바디를 받아들였을 때 체수분을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요.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몸의 50에서 70%는 수분이죠. 체수분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나의 물질을 이동시키고 체온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체수분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이 적은 분들은요, 물을 담아둘 그릇, 즉 근육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체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인 분들, 근육 부족한 분들 체수분도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물 많이 먹는데, 클린제로 물 많이 하루에 뭐 3-4병 충분히 먹는데 물이 부족한 애는 바로 근육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수분도 높고 단백질 양도 높으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실 수 있고요. 무기질입니다. 인바디의 무기질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기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미네랄, 무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인바디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골격근뿐만 아니라 내장근과 심장근도 포함되고 근육량이 낮으면 단백질량이 이제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체지방은 우리 몸에서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밥을 먹고 여러 가지 당을 섭취하게 되면 먼저 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당은 남은 당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체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지방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또한 뇌와 신경세포 구성, 체온 유지, 몸 보호, 그리고 기아 상태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표 중에 골격근 지방 분석 표를 보시면 이분은 체중 부분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바로 C형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에 비해서 체중과 그 체지방이 높은 경우 C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C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몸이 무겁고요. 피곤함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체중은 표준인데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은 분들이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날씬한데 웬 비만이야, 마른 비만이야,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C형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육은 내가 가진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으면요, 몸이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D형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체중 대비 근육량이 높고 지방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또 건강한 몸 상태인데요. 우리의 몸은 성장 이후에 계속 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격량은 언제나 표준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여서 이 그래프 모양을 D형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I형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체중과 근육과 지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표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BMI라고 인바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그 BMI는 근육량과 지방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사실상 안 보셔도 되니 이 BMI에서 비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패스하셔도 되고요. 체지방률이 아주 중요한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체지방률은 나의 체중에서
체지방량이 몇 프로인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실제적인 비만도를 나타내는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남성은 18에서 24%, 여성은 25에서 32%가 표준 범위고요. 네, 체지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너무 낮은 것은 좋지 않다. 여성 중 체중은 표준인데 체지방률이 높게 측정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만에 가까운 몸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복부 지방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남성은 0.9, 여성은 0.85 이상일 때 비만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또 따로 표시가 됩니다. 네, 내장 지방은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그리고 야식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막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레벨은 0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고요. 5 레벨 수치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성 경우에는 배란 장애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대사량이 인바디에 또 나옵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 등에 사용되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근육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이게 바로 더 많은 체지방을 태우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인바디를 꼭 찍으시고 이렇게 뭐 대충 좋아졌네, 체지방 내려갔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바디를 분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체중보다는 근육과 지방의 밸런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1세대 다이어트 진행했을 때 우리 체중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했죠. 하루에 몇 번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하지만 그게 체중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골격근량 늘리고 체지방, 내장지방 레벨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지방량을 감량하는데 식이 조절이 한마디로 식습관이 80%의 비율이고요. 운동은 20%의 비율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래 운동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이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근육량 늘려서 기초대사량 높여서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바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일정 1주차 비우는 과정이라고 했죠. 네, 절대 무작정 굶으시는 거 아닙니다. 무작정 굶으면 근손실 오고요. 네, 체지방은 더욱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네, 2주차 가속기는 슬림 한 끼 플러스 탄수화물 제한식을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2주차에는 하루 24시간 또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고요. 3주차 안정 유지기에는 또 슬림 한 끼와 저탄수화물 식으로 특히 식사 순서 야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하시면 더욱더 좋고 식사 전 사과, 식초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3주차 중에는 이틀을 24시간 공복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중 2주차부터 섭취 가능한 식품인데 절대 배고픈 다이어트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면 저도 덜컥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섭취 가능 식품을 보니 그 탄수화물이 낮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드시면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설탕, 밀가루, 나트륨, 튀김, 과일 제한됩니다. 특히 당류와 술이 엄격히 제한합니다. 7시간 충분히 수면 필수. 특히 12시에서 4시에는 성장 호르몬이 회복과 재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수면해 주셔야 되고요. 간헐적 단식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지켜주시고 2주차에는 1회, 3주차에는 2회 1일 24시간 공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페이싱 4시간마다 단백질을 섭취 정말 양질의 단백질 슬림하기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운동하는 습관 30분 그리고 스트레스를 굳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실은 처음에 그 체인의 제품을 접하시는 분들은 호전 반응과 명현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황하시고 많이 겪으셔서 아 이거를 내가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그 걱정하시는데요. 네, 함께 하면서 같이 안내하는 스폰서님들과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인바디와 눈바디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페이싱이라는 것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3시간에서 4시간에 나눠서 균등하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단백질 페이싱은 근육 합성 유지를 도와줍니다. 흡수율도 높여주고 기초 대사량 상승 근소실 예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체지방, 내장지방 축적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안정성이 높아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포만감이 유지가 되면 식욕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3배 이상 높은 포만감과 그리고 간식이 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간식 대부분 뭐 조그만 초코바라든가 이렇게 달달한 사탕 드셨잖아요. 네, 칼로리 섭취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방산화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슬림한 끼를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나의 열량을 그 20에서 30%를 또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단 운동하면서 수면 8시간 지킬 때 왼쪽 여성분과 식단 운동하는데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유튜브 보시고 하는 분들 똑같이 하는데 잠을 자고 안 자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왜 수면이 중요한지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잠이 부족하다면 배고픔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식욕 호르몬 그렐린 22% 증가하고요. 잠을 잘 안 주무시면 살이 더 잘 찔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생겨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되고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잠을 자면요.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이 클린바디를 드시고 리셋 프로그램을 드시고 잠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자시거든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체중이 또 빠져 있고 바로 깊은 잠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해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지방 소모는 적고요.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1-2시간 늘리게 되면 칼로리는 270kcal 감소합니다. 이게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kg 차이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섭취 시간표 우리 그 단톡방에 이렇게 서로 공유해 가면서 알려주는 그 팀장님들 이렇게 계시죠? 네, 알림 설정을 해놓고 카톡 하죠. 그러면 내가 까먹다가도 혹은 까먹다가도 다시 이거 먹어야지 하고 먹게 되니 너무 함께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슬림한 끼를 먹고 클린바디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 공유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호전 반응으로 인해서 그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리셀의 양을 가감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클린바디 진행할 때 그 NO의 양을 저희가 근육도 생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에노가 하다 보니까 그 에노 양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먹는 양이 너무나 다르고 몸이 다르고 그리고 그분의 신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에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3334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혹시나 그 최은의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에노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알로 시작을 해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그분을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양을 가감 조절해 주신다면 이 21일을 완주하는데 두려움 없이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들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최지연 그 사장님이시죠? 네. 혹자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몸이시겠지만 우리가 이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살을 빼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클린바디를 알게 되면 나의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내장 지방 그리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식습관 및 생활 습관까지 개선이 되는 그래서 나의 평생의 건강을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클린바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박양홍 리더님이십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 2회 진행을 하셨는데요. 네, 체중 2회를 통해서 8.4kg 감량 체지방 그 중에서 7.1kg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내장지방 레벨도 16에서 12로 떨어졌고 현재는 내 체중이 거의 10kg 정도 감량이 되신 리더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경기 광주의 그 강순단 사장님이십니다. 굉장한 호전 반응을 겪으셨지만 스폰서님들의 안내로 그리고 본인의 또 노력도 인내와 꾸준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고 너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 너무 많이 예뻐지셨죠? 네, 이 강력한 클린 바디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건강해질 수 없다. 나 혼자 이뻐질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명단 작성을 하고 계시는 경기 광주의 강순단 사장님이십니다. 네. 경기 시흥의 성현진 사장님이십니다. 클린바디 2회 진행하셨을 때 모습이신데요. 너무 건강해지신 모습, 정말 온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림만 봐도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최진웅 사장님이십니다. 네, 인바디와 눈바디 사진 보시면 특히 이제 가운데 옆면 사진 보시면 굉장한 효과 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자분들께도 클린바디 프로그램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남성분들 또한 마른 비만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다 배만 나오게 되죠. 그건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때문이라는 거 클린바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만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꽁꽁 배를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만 리더님이 정말 용기 있게 또 공개해 주신 감사한 사진인데요. 네, 너무 멋져지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광주 이다경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다경 리더님도 가운데 보면 사진 보면 그 강아지가 맥주 먹고 있는 사진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저녁에 그렇게 야식을 하는 습관도 조금 있으셨고 그리고 수면도 조금 부족하셨던 상태에서 네, 클린바디 21일 진행하면서 네, 무려 5kg 감량이 되면서 숨어있던 V라인이 나온 사진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우리에게
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클린 바디야 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10대부터 노인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최이은 가족분들 모두 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멋진 사장님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